뭘 할 거냐면 지난 시간에 이제 저희가 쭉 생각을 해봤어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최소화시켜야 되는 값은 이것이다. 그래서 어떤 라인을 찾아야 되느냐, 라인을 매개화하고 이제 그 최적화되는 그 데이터, 그 파라미터가 어떤 방정식을 만족을 해야 된다. 라는 것까지 쭉 정리를 했었죠. 이제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제 여기서부터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테스트를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손으로 써봤으니까 끝인 건 아니잖아요. 이제 이거를 이제 코딩을 해가지고 테스트를 해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이 인풋과 아웃풋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뭘 넣어야 돼요? 데이터셋을 넣어야겠죠? 데이터셋 형태는 이 XY의 데이터들이죠. 그 다음에 아웃풋은 뭐예요? 라인. 이제 요거 이제 B 세타로 매개화된 라인이 아웃풋이죠.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생각하는 거고 실제로 컴퓨터에다가 뭘 시킬 때는 내가 생각하는 데이터셋을 컴퓨터가 알아먹어서 그냥 만들어내진 않잖아요. 구체적으로 뭘 넣어야 되죠? 데이터셋을 어떤 형식으로 넣어야 돼요? 과정이 어떻게 되냐고요. 제일 처음에 이제 저 데이터셋이 뭐 하늘에 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컴퓨터 프로그램에다가 어떻게 입력을 시켜야 돼요? 변수를 설정해요? 그래프 함수? 이제 코드에다가 이제 그렇게 하면은 그 데이터에 대해서만 돌아가는 코드가 되겠죠. 그러니까 데이터 하나만 내가 라인을 찾을 것 같으면은 그냥 여기다 손으로 계산기 두드려서 계산을 하면 돼요. 우리가 왜 코딩을 해요? 코딩을 왜 하는 거예요? 일일이 계산을 할 수는 없는데 데이터가 하나밖에 없으면은, 그러니까 데이터셋이 하나밖에 없으면 그냥 그거 하나 계산기 두드리는 게 훨씬 빠르죠. 코딩을 하는 것보다. 그렇지 않아요? 왜 이런 이렇게 코딩을 번잡스럽게 하냐고요. 데이터 하나만 갖고 얘기할 거면은. 아니,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데이터셋이 내가 처음에 지금 없잖아요. 지금 생각해 보세요. 어딘가에 누가 주는 게 아니에요. 데이터셋 자체도 없어요. 그렇죠? 근데 이게 맞는지를 테스트를 하고 싶어요. 그럼 일단 제일 처음에 뭘 해야 돼요? 네. 네. Xi, Yi를 정해야죠. 그 전에 I가 몇 개인지도 정해야 되죠. 그걸 이제 다 정해가지고 내가 하나를 그냥 샘플로 만들었어요. 그럼 그거를 코딩해서 다 일일이 쳐 넣어요. 그러면 그것만 들어가는 코드가 되잖아요. 그럴 거면 굳이 내가 코딩을 왜 해요? 그냥 여기 계산한 거 있잖아요. 여기 이거 다 여기 계산기로 두드리는 게 훨씬 빠르잖아요. 효율을 생각을 해봐요. 그렇게 하고 싶어요? 어떻게 하는 게 좋겠어요? 네. 네, 네. 이제 인풋을 바꾸는 것인데 인풋이 어떤 게 들어와도 돌아가는 코드를 만들고 싶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랜덤 함수는 내가 데이터를 준비하는 방법일 뿐이고 그게 랜덤 함수로 내가 제너레이트 할 수 있고 아니면 다른 사람이 내가 넣을 수도 있는 거고 그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내 코드는 법령적으로 들어가게 만들고 싶다고요. 자, 그러면 일단은 그 법령적으로 들어가는 프로그램에다가 내가 넣을 만한 데이터 형식을 맞춰야 되잖아요. 데이터를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준비하는 방식이 있어야겠죠. 보통 여러분들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뭐 어떤 방식을 써요? 네? 아니, 그러니까 내가 데이터를 예를 들어서 재현이가 현규한테 줄 때 어떻게 줘요? 데이터가 있으면. 예, 뭐 엑셀 파일 같은 파일로 주잖아요. 그럼 파일로 저장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데이터가 파일로 올 거 아니에요. 그게 일반적이잖아요. 누가 데이터를 말로 불러주는 건 안 되잖아.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데이터를 넣을 수 있게 예를 들어서 파일에서 그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아까 수호가 얘기한 것처럼 내가 데이터가 없으면은 랜덤 함수를 가지고 하나 샘플을 만들 수도 있어야겠죠. 자, 이렇게 해서 어쨌든 내가 데이터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몇 가지를 생각을 해봤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데이터가 있으면은 그 다음 단계가 뭐 해야 되겠어요? 뭘 하면 좋을까요? 네? 대입, 여기 식에다 대입해서 결과적으로 이제 뭘 얻는 거죠? 요 SL 요거를 구한다고요? 그러니까 이 데이터가 있으면 그 다음 단계에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고요.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함수를 정의를 해요? 아니, 이제 우리 목표가 뭐예요? 이게 목표잖아요. 이 목표를 수행하는데 우리가 단계를 어떻게 할 거냐 세우는 거거든요. 목표는 데이터가 들어오면 이거를 내는 게 목표예요. 근데 실제로 컴퓨터에다가 이거를 이제 수행을 하게 만들려면은 컴퓨터가 알아먹을 수 있는 데이터 셋으로 준비를 해야 되고 그 데이터 셋으로 계산된 결과를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컴퓨터가 뱉어내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데이터를 준비를 했으면은 그 다음 단계에서는 뭘 하게 해야 돼요, 컴퓨터가? 네. 그렇죠. 아웃풋을 어떤 형식으로 받아낼지를 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에 이제 계산을 하긴 해야겠죠. 세타 저 SL을 최소한을 찾아야 되죠. 이제 이 파라미터를 찾아가지고 이제 뭐 결국에는 이제 찾는 거예요. D 세타를 찾는 거예요. 이 계산을 가지고 그것도 이제 뭐 많이 필요하지만 그 D 세타만 찾으면 우리가 이게 맞다는 거를 감으로 모르잖아요. D 세타 값만 가지고는 데이터도 그냥 값 덩어리고 D 세타도 그냥 값 두 개가 나왔는데 이게 맞는지 알려면은 얘를 시각화를 해야겠죠. 어떤 식으로 시각화를 하고 싶어요? 네. 그래프를 그리고 이제 이 라인 그래프만 그리면은 이 데이터랑 어떤 관계 있는지 안 보이니까 라인이랑 데이터랑 같이 그려가지고 이게 잘 맞는지 봐야겠죠. 그러니까 이게 그래프를 하는데 우리가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수 있죠. save to 뭐 어떤 형식의 파일로. 참고로 이제 여기서 데이터를 파일로 준비할 때는 엑셀 파일은 엑셀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쓰는 데이터 형식이에요. 그건 엑셀이라는 프로그램에서만 쓰는 거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데이터를 테이블로 이제 마련할 때는 본질적으로 CSV 형식을 많이 쓰죠. 그 다음에 뭐가 있으면 좋을까요? 또 뭐 예를 들어서 그래프를 하면서 이게 우리가 시각화를 하는 거니까 뭐 참고할 만한 사항으로 뭐 어떤 걸 또 뭐 만들면 좋을까요? 뭐 예를 들어서 이 값이 얼마인지 정도는 볼 수 있잖아요. 싫어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이거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내가 피팅을 했으면 이걸 미니마이징 시키는 거니까 이게 얼마 정도 되는지 정도는 알아야, 내가 피팅을 했는데 데이터가 막 여기 양 끝단에 막 있어가지고 가운데를 지나가는 거면은 사실 피팅이 아니죠, 그거는. 그러니까 내가 뭐 피팅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 이 값이 작으면은 이게 최대한 이게 아주 데이터가 에러가 작아서 이 라인에 잘 맞는 데이터다. 이게 좀 크면은 잘 안 맞는 데이터다 할 수 있잖아요. 그림 눈으로는 대충 알 수 있지만 이 데이터가 있으면 그래도 좀 더 잘 알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거는 이제 데이터 개수에 따라서 커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으니까 뭐 평균 값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보여주면 괜찮겠죠? 뭐 이런 것들을 프린트하게 한다든지. 자, 그러면 이제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필요한 게 이제 대충 마련이 됐으니까 중간에 또 이제 필요한 게 생기면은 생각을 해봐야겠죠. 자, 제가 지금 벌써 몇 번째야? 거의 세 번째 미니 프로젝트를 하는 식으로 이 고 프로그래밍을 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아직도 golang.org의 다큐멘테이션도 안 본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 분들한테 제가 뭐 어떻게 해라고 할 수는 없죠. 뭐 안 하시는데. 근데 뭐 무슨 불만이 있어서 안 하는 거면은 제가 뭐 모르겠는데, 그냥 이제 관심이 없어서 안 하는 거라면은 꺼졌다. 잠깐만요. 좀 진지하게 생각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잠시만요. 네. 자, 제가 폴더를 하나 만들었어요. 자, 여기서 다시 열게요. New 폴더에서 제가 만든 여기 이름이 보이죠? Multivariable Regression. 그래서 원래는 이제 소문자인데 여기는 대문자가 나온 것 뿐이에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콘솔 창에 제가 작업하는 폴더가 나오죠. 자, 여기다가 이제 제가 고 프로그래밍을 할 건데, 기본적으로 고는 모든 거를, 여러분들이 고를 프로그래밍을 하시면은 패키지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듈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하는 것도 하나의 모듈을 만드는 건데, 메인 모듈이 있으면 실행 파일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뭔가를 여러분한테 보여줘야 되니까 항상 실행 파일이 있는 메인 모듈을 사용을 할 건데, 여러분들이 만든 모듈을 다른 사람한테 쓰게 만들려면은 그 자체가 하나의 모듈이 돼서 실행 파일이 없어야 되겠죠. 근데 일단은 제가 이제 이번 학기에는 계속 메인 모듈을 만들 거예요. 지금 폴더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제가 참고로 제 작업 환경에 있는 모든 임포티트 된 모듈을 다 없앴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새로 시작한다고 가정하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파일을 하나 만듭시다. 자, 여기서 자, main.go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패키지에서 가장
바깥에 있는 모듈은 메인 패키지예요. 제가 패키지랑 모듈이랑 용어를 좀 혼돈해서 쓰는데 저도 정확히 그 두 개의 차이점을 모르기 때문에 저는 그냥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 다음에 뭐 요게 이제 기본 펑션이 되겠죠. main.go에는 main 함수 말고는 들어오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수행을 할 거냐? 이 main에다가 내가 다른 모듈을 붙여가지고 이제 써야겠죠. 예를 들어서 제일 처음에 아까 생각했던 단계를 보면은 데이터를 생성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파일이 있으면 그 파일에서 불러오는데 지금은 없으니까 제가 랜덤을 제너레이트 한다고 합시다. 그럼 데이터를 제가 이제 다른 것들도 다 패키지화 시킬 건데 스캐터라는 서브 패키지랑 라인이라는 서브 패키지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요것들을 스트럭처로 생각을 해서 만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컴퓨터가 있으신 분들은 저랑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눈으로 보면은 아무 의미 없어요. 재미도 없을 거고 나중에 또 어차피 돌려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들 시간만 더 2배로 낭비하는 거니까. 물론 배우는 게 낭비는 아니지만 어쨌든 지금 제가 아무것도 안 깔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이건 지금 뭐 메모장에 쓰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자, 데이터를 내가 스캐터 데이터로 만들어야겠죠. 자, 스캐터 하고 자 지금 여기서 스캐터란 폴더가 있잖아요. 이 안에다가 제가 썸 모듈을 만들 거기 때문에 이 스캐터 닷은 그 썸 모듈을 불러오는 거예요. 그 썸 모듈 안에 있는 함수를 정의를 할 건데 그 이름을 제가 new sample이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new sample은 그냥 제가 만든 임의의 어떤 스캐터 데이터를 반환해주는 함수예요. 아직 제가 스캐터라는 것도 여기서 임포트 안 했고 데이터는 안 썼기 때문에 빨간 줄이 나오죠. 자, 그럼 그 스캐터 데이터를 가지고 이 라인 데이터를 그러니까 라인 이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얘도 데이터라는 스트럭처에 붙은 어떤 그 메소드를 생성을 할게요. regression이라고 이제 이 메소드가 붙어 있다고 생각하고 이거를 실행을 하면은 이 라인이라는 라인이라는 게 이제 생성이 된다고 가정을 할게요. 라인을 따로 내가 이걸 바깥으로 날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생각해 보니까 일단 여기서는 생각을 안 합시다. 여기서 라인이고 그 다음에 얘를 이제 그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라인도 그리고 스캐터도 그려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계속 했었던 플롯이라는 고놈에 있는 패키지를 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데이터도 그리고 라인도 그려야 되니까 어떤 식으로 이제 써볼 거예요. 이제 데이터에서 graph p graph라는 함수를 씁시다. 그리고 라인에서도 graph라는 함수를 써서 그러니까 이 graph라는 함수는 둘 다 이름은 똑같지만 이 데이터라는 이름을 가진 이제 스캐터 데이터라는 형식 제가 아직 정의 안 했어요. 그 스트럭처에 붙어 있는 메소드고 이 그래프는 라인이라는 스트럭처에 붙어 있는 메소드를 정의를 할 거예요. 그래서 메소드는 내가 플롯이라는 이 플롯 포인터를 불러와 가지고 거기에다가 이제 그리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그릴 때는 점을 그리거나 그 점을 잇는 선을 그리거나 둘 중에 하나거든요. 우리가 이제 이 데이터와 라인을 정의할 때는 이제 어떻게 정의할지 모르니까 이 그래프라는 함수 안에서 어떻게 점을 찍고 어떻게 두 점을 잇는 선분을 처리할지를 계산을 해줘야겠죠. 자, 그러고 나면은 이 P에는 이제 제가 찍은 점들과 제가 찍은 선들이 이제 들어가 있으니까 얘를 저장만 하기만 하면 되죠. 400. 뭐 예를 들어서 얘는 이름을 regression 뭐 예를 들어서 example이라고 합시다. .png라고 쓸게요.
자, 이러면은 기본적으로 제가 아무것도 정의를 안 했지만 큰 줄기는 이해가 되시죠? 데이터를 만들고 그 데이터로부터 라인을 만들고, 그러니까 피팅 라인을 만들고, 그 다음에 그거를 우리가 그리기 위해서 이제 P라는 플롯 포인터를 가지고 이제 데이터와 라인을 그려 넣는 거예요. 그 다음에 P를 다시 정의를 해서 발로 확인을 해보겠다. 그거예요. 자, 그러면은 지금 스캐터는 내가 패키지 정의를 하기로 했으니까 import scatter. 여기서 이제 이 스캐터는 이 서브 패키지에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서브 패키지, 현재 패키지 네임 메인으로 정의를 할게요. 여기서 이제 달려 있는 것이고, 두 번째 뭐가 더 필요할까? 플랫을 제가 임포트를 안 했죠. 얘도 이제 임포트를 할게요. gnome.org v1 플랫. 요거는 이제 gnome.에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함수를 정의를 하나도 안 했으니까 정의를 좀 해봅시다. 자, 요 스캐터에서 제가 scatter.go라는 걸 넣고, 여기는 이름이 무조건 폴더 이름이랑 똑같아야 돼요. 서브 패키지인데 서브 패키지 이름은 그 서브 패키지가 그 파일들이 포함된 폴더 이름이랑 똑같아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type scatter struct. 그러니까 데이터 타입을 우리가 이제 scatter라고 정의를 하는 거예요. struct인데 이제 뭐 struct을 해야 되고, 어차피 우리가 데이터 타입은 아까 여기서 봤듯이 xy라는 두 쌍의 값들의 배열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배열의 배열로 정의를 합시다. 쉽게. 필요하다면 제가 이걸 struct형으로 바꿀게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랑 조금 더 다른 거를 얘기를 하고 싶은데, 아까 우리가 이제 스캐터를 가지고 라인을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라인을 그냥 알고 있듯이 기울기 x 절편, y 절편 뭐 이렇게 정의를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d 세타로만 정의되어 있는 이제 파라미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라인 함수로 또 정의를 해야 되는데, 라인에서는 스캐터하고 타입하고 얘는 이름을 똑같이 라인이라고 합시다. 앞엔 대문자야 돼요. 아까 스캐터도 대문자로 이따가 바꿀게요. 자, 여기서는 참고로 그냥 스트럭처라고 할게요. 이제 필요한 게 D랑 세타죠. 얘는 플로트 밸류로. 그러니까 라인에는 D랑 세타라는 필드가 있는 거예요. 이러한 변수라고 할 수도 있고, 얘들을 갖고 있는 묶음을 우리가 라인이라고 정의를 하는 거예요. 스캐터는 필드는 스트럭트는 아니고 그냥 이런 형식을 내가 또 다른 이름으로 불리는 건데, 이렇게 정의를 하고 나면은 내가 모듈을 넣을 수 있죠. 아까 우리가 봤던 모듈 중에 new sample이라는 모듈이 있었죠. 그러니까 모듈 아니고 이건 함수죠. 미안합니다. 함수니까 이건 필요 없고, new sample. 얘는 무조건 어떤 스캐터를 반환하는 건데, 일단은 지금 nil을 반환을 할게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을 하고, nil 하면 좀 나중에 문제가 될 테니까 하나 만듭시다. 그러니까 내가 empty array를 하나 만들게요. empty array를 예를 들어서 10개, 점 10개의 배열. 그러니까 안에 있는 값들은 지금 전부 다 아무것도 어사인이 안 돼 있는 상태예요. 를 반환을 하겠습니다. 그럼 일단 아무 문제는 없죠. 뭐 의미 없는 영영으로만 이루어진 다 데이터지만. 두 번째로 해야 될 게, 이제 스캐터를 만들어서 데이터라는 이 이름에다 저장을 했잖아요. 그럼 이 이름에는 지금 스캐터라는 형식의 스트럭트가 저장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스트럭트에는 메소드가 달려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이걸 썼기 때문에, 이렇게 쓰기로 했기 때문에. regression이라는 메소드가 이제 들어가 있는데, 얘는 scatter라는 이 struct의 메소드니까 이 펑션의 define을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제 s scatter 가로치고 그 다음에
regression. 얘는 이제 반환하는 게 line이죠, line. line은 아까 우리가 다른 파일에서 정의했던 그 다른 형식이에요. 자, 일단은 얘도 line을 제가 그냥 임의로 아무거나 반환하는 걸로 정의를 할게요. d 값은 뭐 예를 들어서 1이고 그 다음에 세타 값도 예를 들어서 뭐 얼마나 좋을까? math.pi over 4 이러면은 조금 이상한 그림이 되는데 제가 원하는 거는 대충 4분의 3 정도? 아니 4분의 5? 4분의 5? 그래야지 반대 방향 사선이 되겠죠. 참고로 이제 math.py 얘는 math라는 기본 패키지를 쓰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그냥 쓸 수는 없고 여기서도 임포트를 해줘야 돼요. import math. 그래야 내가 저 math를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math.py는 float value이기 때문에 여기 있죠. 내가 float value끼리 그러니까 연산은 무조건 같은 형식끼리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5랑 4는 기본적으로 인티저 형식이기 때문에 연산이 플로트랑 하게 되면 에러가 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정의를 하겠습니다. 자, line struct d theta float return.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메인에서 가보고 지금 P는 정의됐고 데이터 그래프 하는 거, 라인 그래프 하는 거 두 개 들어있죠. 이것도 이제 메소드예요. 그래서 써봅시다. 자, 스캐터라는 데이터에서 그래프가 한 메소드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scatter graph. 자, P는 지금 플롯의 이제 포인터예요.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그냥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면 우리가 이 plot이라는 패키지에서 new를 하게 되면은 잠깐 커서를 올려놓고 기다리면은 해설이 빨리 나오네. 아마 지금 플롯을 제가 깔지 않았기 때문에 안 나오는데 어쨌든 이 new라는 패키지는 이제 여기 뭐 참고로 한 게 나오죠. 이런 데 들어 있다라는 건데 이제 이 new라는 게 반환하는 게 뭐냐면 이 플롯이라는 패키지 안에 있는 플롯, 여기서 P는 대문자라는 스트럭트의 포인터를 반환하거든요. 그래서 그 형식으로 우리가 이제 인풋을 받아가지고 그래프를 이제 그림을 그릴 거다 이제 할 거고 사실 여기는 아웃풋이 없으니까는 리턴이 없어도 돼요. 문제가 안 생겨요. 그 다음에 이제 라인도 우리가 그래프를 그리기로 했었죠. 라인, 그래프, P, 플롯. 여기도 이제 아웃풋이 없으니까 안 그래도 돼요. 자, 근데 이제 내가 이용을 했잖아요. plot point라는 거를 이용을 했으니까 무조건 임포트를 한 번 더 하셔야 되죠. bonum.org v1 plot. 그다음에 이제 스캐터에도 마찬가지고 얘가 이제 플롯을 썼으니까 여기서 math 말고도 bonum.org v1 plot. 제가 한번 이거 정리해가지고 쭉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마 쓰면서 보면서 하기가 되게 힘들 거예요. 저도 잘 알아요. 그러니까 한번 제가 설명하고 한번 쭉 리뷰할 시간을 드릴게요. 그다음에 필요한 게 뭡니까? 자, save는 원래 이 플롯 포인터에 들어있는 메소드예요. 그래서 제가 따로 할 필요는 없고. 자, 일단 여기에서는 다 대충 어느 정도 완성이 됐어요. 자, 지금 제가 설명하면서 넘어가는 것들을 다시 정리를 해봅시다. 제가 스캐터라는 이 모듈에 있는 현재 내가 작업하고 있는 모듈에 있는 썸 모듈은 메인이라는 내가 작업하고 있는 모듈 안에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임포트를 할 건데 제가 아직 이 폴더에 이 작업 환경이 어떤 패키지다라는 걸 한 번도 명시를 하지 않았거든요.
여러분들이 이제 가끔 제가 이메일을 받았는데 뭔가 안 된다고 할 때는 그거를 설정하지 않아서 그래요. 뭐냐면 이제 일단 다 세이브는 하고요. 내가 이제 처음에 이제 이 작업 환경에 이 설정을 해주는 거예요. 내가 작업하는 이 폴더에는 어떠한 고 환경이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go init mode 하고 go mode 잘못 go mode init 하고 내가 이 모듈의 이름을 지정을 해야 되는데 저는 메인으로 할게요. 자, 그러면 지금 go.mode라는 함수 파일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여러분들 .go 파일 저장하기 전에 지금 당장 해보세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콘솔 파일, 요걸 터미널을 띄울 수 있는데 안 보이시는 분들은 여기 터미널 가시면 뉴 터미널 하시면 여기 떠요. 자, 그럼 go mode init 하고 main. 그러니까 요 main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로 뭐 다른 이름으로 바꿔도 상관은 없어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go.mode에 이것도 그냥 텍스트 파일이에요. 모듈은 메인이다. 그러니까 현재 여러분들이 작업하고 있는 이 패키지는 이름이 메인이다. 그리고 go 버전은 1.17을 사용한다. 제가 최근에 보니까 이게 1.16에서 1.17로 업그레이드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원하시면은 다운로드 하셔서 업그레이드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뭐냐? 여기 이제 이 suggestion이 뜨죠. To add module requires and sums go mode tidy. go mode tidy를 하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작업한 .go 파일에 들어있는 모든 imported, 그러니까 import가 필요한 그 패키지들을 알아서 다 정리를 해줘요. 그러니까 제가 요걸 하나 더 띄워볼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제가 다 아까 처음 시작할 때 다 지웠다고 했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들이 고를 깔면은 환경 변수가 두 개가 생기는데 go root라는 환경 변수가 생기고 go path라는 환경 변수가 생겨요. go root는 프로그램 파일즈에 있는 거라서 여러분들이 안 건드리셔야 돼요. go path는 뭐냐면 여러분들 사용자 폴더 있죠? 저는 효상이 제 사용 이름이에요. 거기에 보시면은 여기에 go라는 폴더가 생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들어가 볼게요. 그럼 이 내용에 뭐가 있느냐? bin package source. bin은 실행 파일인데 이제 여러분들이 뭔가 패키지를 쓰고 그거를 뭐 이제 실행을 go build를 통해서 안 하고 그냥 go run을 통해서 하면은 이제 거기서 만들어지는 실행 파일들 또는 go build를 했을 때 내가 실행 파일들이 어디로 만들어질지를 지정하지 않으면 그 대부분 bin에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저장되는 거고 패키지랑 소스는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사실은 모든 작업을 소스 안에서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모듈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가끔 여기에 이제 저장된 가끔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임포트한 모듈이 여기 저장된 경우가 있는데 1.17부터는 모든 임포티드 된 모듈은 이 패키지 안에 저장이 돼요. 그러니까 패키지 안에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은 여기 mod subdb window amd 64인데 모드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이걸 다 지웠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그런데 자, 아까 여기서 봅시다. go mode tidy 해 볼게요. 자, 그러면은 자, finding module for package gnome.v plot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제가 이 메인이나 뭐 다른 파일에서 이 패키지를 임포트 한다라고 지정을 했기 때문에 그거를 찾아가지고 그 이름 그 이름을 가진 그 모듈을 웹에서 다운받아 가지고 저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으로. 그리고 이제 그 모듈을 실행할 때 필요한 다른 그러니까 디펜던시까지, 그러니까 다른 모듈들까지 다 저장을 해서 저장을 해놔요. 어떤 폴더에 다시 돌아가 볼게요. 이 폴더에 지금 보시면은 gnome.org 있죠. 여기에 v1 그리고 여기에 plot 들어있죠. 그리고 버전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버전 관리까지 여기서 다 해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건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여기 이 폴더에 뭔가를 다운받아서 넣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은 여기서 이제 파일을 이제 에디트하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그 모드 tidy만 해주면은 알아서 필요한 모듈을 다 다운받아 가지고 여러분들 사용자 폴더에 있는 그 안에 패키지 모드에는 다 들어가 있어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다시 돌아와서 요거는 제 작업 환경이죠. 한번 봅시다. 자, 지금은 이제 빨간 불이 안 떴어요. 이것들은 메인 스캐터는 내가 사용하는 이 현재 패키지에서의 스캐터 서브 패키지고, 얘는 이제 모두 임포트가 됐으니까 폴더 그 내용이 지금 제 컴퓨터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 됐고요. 이것도 이제 문제는 없네요. 다른 것도 한번 문제 없는지 봅시다. 라인도 지금 플랫 다 들어와 있고, 그다음에 스캐터도 뭐 큰 문제는 없이 다 들어와 있죠. 자, 메인 다시 한번 볼게요. 자, 다시 한번 같이 따라하실 분들 다시 보면서 하세요. 제가 이제 로컬 서브 모듈을 불러와야 돼요. 스캐터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그리고 현재 나의 모듈 이름은 메인이기 때문에 go mode init main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내가 불러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go num.org/v1 plot 했어요. 요거 이제 보통 임포트 할 때 우리가 2개 이상을 할 때는 괄호를 쳐서 이런 식으로 이제 임포트 하는데, 위에 이제 요 위에 아래랑 스페이스가 이루어진 이유는 이거 자동으로 이렇게 VS 코드에서 만든 건데, 위에는 보통 로컬 패키지, 아래는 이제 외부 패키지, 이렇게 구분하려고 이제 자동으로 스페이스 바가 붙여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메인 함수 하나밖에 없어요. 메인 닫고에는 뭐냐, 처음에 이 스캐터라는 패키지에 있는 new sample이라는 함수를 불러와서 결과를 저장을 데이터에다 하고, 그다음에 이 데이터 저장돼 있는 거는 이 new sample을 보시면, 내가 마우스 커서를 올리면 여기도 보이죠? 지금 설명이 나오잖아요. 왜냐하면 제가 new sample을 저 스캐터 폴더 안에 있는 scatter.go에다가 저장을 했기 때문에 이 함수를 지정을 할 때 이름뿐만 아니라 아웃풋 그 형식까지 저장을 하잖아요. 아웃풋 형식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요 팝업으로 뜬 거 맨 오른쪽에 보시면 scatter.scatter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앞에 스캐터는 모듈 이름을 말하는 거고, 닷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스캐터는 struct 이름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type 이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scatter.go에서 지정한 타입은 이름이 스캐터, 여기서 S는 대문자고, 그 다음에 형식은 이제 배열로 저장을 했죠. 뭐 근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어쨌든 이 타입이기 때문에 데이터라는 이 변수에는 스캐터라는 타입의 변수가 저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스캐터라는 타입의 그 변수는, 그러니까 뭐 struct든 뭐든, 얘는 regression이라는 메소드를 갖고 있어요. 제가 그것도 정의를 했었죠. 이제 저 scatter.go에다가. 그래서 이제 결과를 이 설명을 보시면, 얘는 scatter.line, 그러니까 scatter라는 모듈 안에 있는 line이라는 타입을 반환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line에다가 저장을 했어요. 소문자 line이에요. 자, 그다음에 이제 데이터랑 line이 있잖아요. 이거는 제가 지정한 struct예요. 뭐 여러분들이 이름을 바꿔도 되고 struct 형식도 바꿔도 돼요. 근데 이제 이거를 그림을 그려야 되니까 우리가 고넘의 플러스를 사용을 해서 플롯 new를 해서 플롯 포인터를 만든 다음에 이 데이터와 라인에 있는 메소드를 사용해서 그 포인터 플롯에다가 그림을 그려 넣는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p.add를 써야 되는 거죠. 이제 이것도 정의를 했어요. 앞에서. 그래서 지금 에러가 안 뜨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세이브를 하면은 결과가 저장이 되겠죠. 자, 이게 이제 메인 파일이고요. 이거 다 해봤어요? 됐어요? 하고 있어요? 메인은 됐죠? 메인 됐고, 스캐터 봅시다. 자, 스캐터는 지금 패키지 이름 있고, 임포트는 뭐 여러분들이 직접 써도 되는데, 사실 저장을 하고 하면 이제 오토 컴플리션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 이런 식으로 2개가 있고요. 제가 여기서는 스캐터라는 대문자 스캐터를 타입으로 저장을 했어요. 이 타입은 struct가 아니라 엄밀히 말하면 그냥 배열의 배열을 새로 이름을 만드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배열의 어떤 배열이냐, 2개의 요소를 가진 배열의 배열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괄호 안에 숫자가 없으면 이제 얘는 그냥 슬라이스라고 해서 그냥 길이가 정해지지 않은 배열이에요. 근데 이제 숫자가 있으면은 길이가 딱 정해져 있는 배열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깥 배열은 제가 몇 개를 넣어도 바깥 배열의 요소는 몇 개를 넣어도 상관없는데 그 배열에 들어가는 것들은 반드시 두 개의 원소로 이루어진 배열이어야 돼요. 2라고 돼 있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표시해 보면 2 float 64라는 원소를 가진 이 길이가 정해지지 않은 배열이 스캐터고 그 2 float이라는 것은 무조건 원소가 두 개여야 된다고요. 제가 더 넣으려고 하면은 에러가 나요. 이렇게 정의를 했기 때문에. 자, 그런 다음에 이제 new sample이라는 함수는 스캐터를 반환하는 함수로 정의를 했죠. 이거는 그냥 우리가 샘플로 만드는 거고, 우리가 쓰지는 않지만 나중에 이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파일에서 불러올 수도 있잖아요, 데이터를.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는 만들어 놓읍시다. 파일 네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그 파일 이름을 문자열로 받아가지고 그거를 이제 데이터로 만들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얘도 반환은 스캐터. 자, 보시면은 제가 s는 make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여기서 이제 땡땡는 하면은 얘는 처음으로 사용하는 변수를 정의하면서 동시에 지정을 할 때 쓰는 기호예요. 그러니까 그냥 등호를 쓰면은 지정만 하는 거고, 그러려면은 처음에 내가 이 변수를 정의를 했어야 돼요. 이 변수 s는 무슨 형식의 변수다라는 지정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은 제가 한 줄을 더 써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var s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한 다음에 제가 이거를 지정을 했어야 돼요. 근데 이제 땡땡을 쓰면 이거를 한 줄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쓴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리턴을 하잖아요. 이제 리턴을 하면 s에는 지금 배열의 배열이 저장되어 있거든요. 근데 newsample은 함수가 스캐터를 반환하는 함수예요. 형식이 다르잖아요. 하나는 스캐터고 하나는 배열의 배열이고. 근데 이제 이렇게 해도 되는 이유는 엄밀히는 여기서 이제 얘를 변수형 변환을 해줘야 되는데 어차피 스캐터가 지금 이 똑같은 형식의 배열의 배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슬라이스의 배열인데 제가 말을 쉽게 하려고 배열의 배열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얘를 똑같은 이제 컨텐츠가 똑같기 때문에 굳이 형 변환을 안 해도 문제는 안 생겨요. 그러니까 자동으로 형 변환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new from file도 마찬가지로 한 거고, 이거는 그냥 new from file은 제가 그냥 임시로 붙여놓은 거예요. 이제 마지막에 regression 보시면 이제 regression은 얘는 데이터에서 라인을 반환하는 거죠. 데이터가 들어오면 라인이 나오는 거죠. 라인도 이제 앞에 계산이 쭉 나와야겠지만 지금은 그냥 돌아가는 게 목표니까 랜덤하게 이런 라인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프는 플롯 포인터에다가 이 데이터를 그리는 거예요. 그죠? 여기까지는 됐어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라인 봅시다. 라인 접구에는 아까 우리가 스캐터에도 사용을 했지만 여기에 라인을 반환하는 이 부분이 있었는데, 이 라인이라는 스트럭트는 같은 서브 패키지에 들어있기 때문에 제가 따로 이제 뭐 어디에서 온 라인이다라고 지정을 안 해줘도 돼요. 여기 같은 폴더에 있는 line.go에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얘는 이제 두 개의 필드를 가져요. 둘 다 float 타입 변수인데 이름이 d랑 세타예요. 제가 d랑 세타 둘 다 대문자로 썼죠. 대문자로 써야 바깥에서 제가 액세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쓴 거예요. 근데 이제 뭐 여러분이 좀 더 프로그램을 하시다가 이제 알게 되시면은 소문자를 써서 바깥에서 액세스가 안 되게 해야 될 때도 있어요. 자, 그리고 라인에는 이제 한 가지 메소드만 있어요. 그래프. 이 라인을 이 플롯 포인터에다가 그리는 그래프라는 메소드만 하나 구현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하면은 이제 돌아와서 콘솔에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모든 걸 이제 다 했다 그러면은 무조건 메인 패키지가 있으면 실행 파일을 만들어서 실행을 시켜봐야 돼요. 근데 두 가지 방법인데 go run main.go를 하는 방법이 있고 go build를 해서 실행 파일을 실행시키는 방법이 있는데 추천하는 거는 go를 build를 해서 실행 파일이 생성이 되면 그걸 실행하는 게 가장 좋아요. 왜냐하면 go run을 하면은 결국에는 실행 파일이 어딘가에 임시 폴더에 생성이 됐다가 그거를 여기서 돌려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행 파일이 어쨌든 안 생기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차이점이 뭐냐면 C나 Go 같은 것들은 얘를 컴파일을 쭉 해서 정확하게 좀 뭐 전공은 아니니까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은 이제 모든 실행 파일의 디펜던시를 다 조사를 해서 하나의 이 실행 파일을 만드는데 반해서 파이썬 같은 것들은 얘는 그냥 결국에는 라인 바이 라인 실행하는 녀석이거든요. 그래서 큰 차이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파이썬 같은 경우에 실행을 하면은 실행 파일이 안 생겨요. 굳이 자기가 실행 파일을 안 만들면. 얘는 실행 파일이 기본적으로 생성되는 형태의 언어이기 때문에 그 빌드를 하면 문제가 없다면 그냥 이렇게 뜨고 왼쪽에 보시면 main.ex가 있죠. 요 메인이 왜 이름이 메인이냐? 제 패키지 이름이 메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그거를 이제 실행을 해보는 거죠. 실행을 하니까 regression example png. 그러니까 제가 지정한 요게 나왔죠. 근데 지금 이걸 클릭해 보시면 아무것도 안 뜰 거예요. 그러니까 플롯 뉴를 하고 그래프를 할 때 제가 이 안에 내용을 하나도 안 채워놨잖아요. 그러니까 안 뜨는 거예요. 자, 그러면 조금이라도 뜨게 해봅시다. 자, 처음에 new sample에다가 제가 몇 가지 데이터를 넣을게요. 그러면 여기 new sample에서 지금 10개였죠? 예를 들어서 랜덤하게 하나 막 만듭시다. 자, SI번째에다가 두 개의 float value 배열을 넣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아까 얘기하셨던 랜덤하게 만들고 싶다고 하면은 랜드라는 패키지가 있어요. 기본 패키지가 있어요. mass.rand인가? 잠시만요. 제가 잠시 한번 찾아볼게요. 갑자기 까먹었는데. 메스 안에 있는 랜드군요. 예. 잠시만요. 랜덤 플롯을 만드는 거죠. 랜덤 플롯을 만듭시다. 랜드 플롯 64. 여기서 이렇게 랜덤 플롯 64. 자, 그러면은 이제 랜드는 지금 메스 안에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아직 임포트를 안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메스 rand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메스라는 패키지 안에, 그러니까 이 메스라는 패키지는 메스라는 폴더 안에 있는 그 파일만 내가 들고 오는 거고, 그 패키지 안에 있는 서브 패키지인 rand를 쓰려면 또 다시 이제 임포트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패키지 안에 있는 그 rand라는 패키지 안에 있는 float64라는 함수를 쓰는데 얘는 이제 아마 설명이 뜨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봅시다. 올려놓으면 뜰 때도 있고 안 뜰 때도 있고. 네. 잠깐만요. 예. 자, 콜론이어서 네, 감사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이제 쓰고 지금 보시면은 이제 i번째가 지금 배열이 되는 거예요. 아까 배열의 배열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0부터 뭐 9까지 총 10개의 원소에다가 2개의 원소에 이루어진 배열을 지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리턴을 합시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는 됐어요. 스캐터 데이터는 반환이 됐고 이제 메인에서
라인은 필요 없고 일단은 데이터를 그래프하는 것만 해봅시다. 아까 스캐터에서 그래프라는 함수에 아무것도 없었죠. 이 플러스에다가 이제 포인트를 넣을 건데 우리가 이제 포인트를 넣을 때 항상 이제 했던 방식이 있죠. 플러터 x, y, s를 이제 지정을 할 건데,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하나하나 넣으면은 뭐 이제 뭐 진짜 그냥 대입이 되는 거고, 우리는 지금 이 스캐터 안에 들어가 있는 데이터를 써야 되니까 이 포인트에다가 make 플러터 x, y 10이 아니고 이 전체 데이터의 개수만큼의 데이터를 저장을 한 다음에 아직 플러터를 제가 임포트하지 않기 때문에 빨간 줄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스캐터 데이터를 만들어야 되니까 스캐터 해서 플러터 new scatter from point. 그 다음에 이제 이 스캐터가 여러 번 나오니까 sc라고 할게요. sc. 자, 그리고 에러를 제가 반환했는데 new scatter는 반환값이 두 개예요. 하나는 처음에는 이제 스캐터 데이터고 이제 플롯 할 수 있는 스캐터 데이터. 이게 자기들이 그 안에서 돌아가는 스캐터 데이터예요. 우리가 만든 스캐터 데이터가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에러는 뭐냐면 이게 뭔가가 잘못됐을 경우에 뭐가 잘못됐는지 반환하는 그런 함수인데 이게 잘 됐으면은 이 에러 값은 nil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존재하지 않아야 돼요. 근데 이게 만약에 nil이 아니다, 뭔가 존재한다, 그럼 뭔가 잘못된 거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에러를 핸들링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커스텀하게 항상 이런 식으로 패닉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프로그램이 강제 종료되지 않고 정상적으로 이제 고 실행 안에서 이제 끝나가지고 디버그 가능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되고, 자 이제 플러터만 저장을 하면 돼요. 임포트를 해주면 되죠. 여기서 gnome.org v1 plot 안에 plotter.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됐죠? 자, 이제 에러는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일단 그래프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포인트에다가 플러터 x, y, s 이 make를 했어요. 근데 여기 지금 웃긴 게 뭐냐면요. make는 보통 우리가 배열을 만들 때 make를 쓰거든요. 배열의 크기를 지정을 할 때. 근데 플러터 x, y, s는 왜 이렇게 썼을까 궁금해 하실 수 있잖아요. 얘를 한번 가볼게요. 플러터 아니 여기서 이게 가지나? 예, 제가 마우스 커서 올라오니까 나오죠. 이 플러터라는 패키지 안에 있는 XYS는 이제 타입 XYS하고 배열 XY로 돼 있죠. 그러니까 XYS라는 이 타입은 XY라는 타입의 배열로 저장이 돼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제가 make를 써서 배열 지정을 하듯이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S라는 데이터의 개수가 있잖아요. 그게 우리가 데이터의 개수잖아요. 배열의 길이가 데이터의 개수잖아요. 그래서 그 길이만큼의 XY 배열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XY 배열을 우리가 가지고 스캐터 데이터를 만든 다음에 그 스캐터 데이터는 이제 플롯이라는 고놈 플롯에 들어있는 이제 스캐터 데이터고 그거를 이제 우리가 그리고 싶어요. add를 통해서. 자, 이러면 잘 돼야 돼요. 모든 게 잘 됐다면. 혹시 뭐 올리거나 내리거나 위로 어디 갈까요? 리그레션? 맨 위에 패키지 이 부분. 네네네. 네. nil은 존재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포인터에서 보통 nil을 쓰는데 포인터가 어떤 메모리 주소를 가리치잖아요. 근데 그게 아무런 주소를 가리치지 않을 때 우리가 nil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숫자의 난이랑은 좀 달라요. 그러니까 nil은
포인터 주소가 없을 때 nil이에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어사인이 안 됐다는 뜻이에요. 자, 일단 다시 해봅시다. 자, 아까 우리가 아까 빌드한 거는 이걸 수정하기 전 거니까 실행해봤자 옛날 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제 다시 고 빌드를 하는 거예요. 자, 점이 하나만 찍혔네. 왜 점이 하나만 찍혔을까요? 여기에 이제 점이 어쨌든 찍히긴 찍혔는데 원래 랜덤하게 10개가 XY에 찍혀야 되는데 뭐 하나만 찍혔죠. 어쨌든 뭐 찍히긴 했으니까 뭐 나쁜 건 아닌데 다시 봅시다. 스캐터에 가서 아마 랜덤 뉴 샘플이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S를 10개로 만들었죠. 그 랜덤 플로트 64, 랜덤 플로트 64 두 개를 만들어 가지고 S를 하고 이걸 지정을 안 했군요. 자, 우리가 이제 포인트를 만들었으면은 만들기만 하고 스캐터 값을 넘겨오지는 않았잖아요. 이 포인트에는 그냥 배열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기본적으로 만들기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만들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00이 다 저장돼 있거든요. 그 값을 우리가 이 스캐터라는 데이터 S에 있는 값으로 바꿔줘야겠죠. 0부터 전체 길이만큼. 자, 포인트 I. 자, 아까 우리가 말했죠. XYS는 XY의 배열이라고요. 그러면 XY는 뭘로 이루어져 있느냐? 이건 좀 보여드려야 되는데 XY는 얘는 X랑 Y의 필드로 이루어져 있는 스트럭처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점을 찍으니까 두 개가 나오죠. X랑 Y가 필드로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 X 값에는 내가 I 번째 배열의 첫 번째 값, 그 다음에 Y에는 I 번째 배열의 두 번째 값. 점이 여기 붙였네. 을 지정을 하면은 이제 00이 아니라 내가 지정한 스캐터 값으로 바뀌겠죠. 저장을 하고 다시 고 빌드를 해봅시다. 자, 그리고 보면은 이제 10개의 데이터가 아마 대충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점들은 그냥 제가 랜덤하게 찍은 거예요. 다시 스캐터로 돌아가면은 지금 처음에 우리가 그래프를 하기 전에 만들어낸 new 샘플에서는 rand float 64 그냥 0과 1 사이에 있는 랜덤 값이 그냥 x랑 y에 들어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렇게 라인처럼 나오는 건 그냥 우연이에요. 제가 한 번 더 돌리면 또 이상하게 나올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샘플이니까 대략적으로 뭐 어떤 라인을 따라서 만들게 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거를 한번 디자인을 해봅시다. 자, 라인을 하나 만들게요. 라인을 이제 D 값을 뭘로 할까요? 그냥 랜덤하게 뭐 아까 그냥 샘플 라인으로 할까요? 아까 샘플 라인 내가 한 개 만든 게 있었죠? 메인에서 만들었었나요? 언제 만들었지? 여기 있다. 리그레션. 여기 있군요. 요거를 그냥 좀 간단하게 라인을 하나 샘플 라인을 만드는 함수를 하나 만들게요. 그게 좀 더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function new sample 얘는 그냥 라인을 반환하는 건데 아까 썼던 여기에서 얘를 이 라인에다가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regression에서는 return
new sample만 하면은 되겠죠. 자, 여기서 new sample에서 mass를 썼으니까 mass는 자동으로 됐고, 잠시만요. new sample line이라고 합시다. 그래서 여기서 new sample line이라고 할게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도 샘플을 만드니까 new sample 라인을 하나 만들게요. 그러면 이제 이 라인에서 이제 조금 떨어진 점들로 제가 분포를 시키고 싶어요. 그게 제 목표예요. 그러려면은 일단 지금 이 라인은 D랑 세타만 들어있는 데이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내가 이제 뭐를 정해야 되겠어요. 지금 데이터 거기서부터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는 데이터를 만들려면은 지금 D 세타만 갖고 만들기에 그 사이에 필요한 변수들이 많이 있잖아요. 뭐가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라인은 D 세타만 있는 것 같고요. 지금 라인이. 그러면은 거기서부터 내가 데이터 10개를 샘플로 만들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뭐가 필요하냐고요? 일단 지금. 데이터와 라인 사이. 데이터를 만드는 건데 데이터가 없다니까요, 지금. 데이터를 만들려고 하는 거니까. 네. 내가 라인은 그릴 수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이제 스캐터 데이터의 샘플을 어떻게 만들 거예요? 그 라인의 어느 구간에서 네. 얼마 떨어지는 이거 네. 만들어야 되잖아요. 어느 구간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구간을 예를 들어 10개로 나누고 거기서 네. 특정 구간 구간을 10개로 나눈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라인의 길이가 있잖아요. 라인의 길이만 알면 구간이 생겨요? 예. 구간을 나눠서 그러니까 구간이 뭐냐고요? 라인을 n등분하는 라인은 무한히 많은 라인이잖아요. 라인 자체는. 생각해 보세요. 라인에 우리가 그릴 때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밖에 못 그리니까 그렇게 그리는 거지. 라인 자체는 무한히 긴 선이에요. 그거를 n등분을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맨 먼저 뭐가 필요해요? 구간을 나누려면은 구간이 필요하잖아요. 네? 먼저 유계를 잡아요. 그렇죠. 상한을 잡아야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라인을 그리겠다를 잡아야 되죠. 그러고 나면은 어떻게? 그러면서 유계 안에 있는 구간 내에서 네. 어느 범위에마다 한 번씩 점을 찍을 그렇죠. 점을 몇 개를 찍어야 되죠? 지금 10개라고 했으니까 10개 찍어야죠. 그러니까 어디에다가 점을 찍을지를 정하고 그 다음에 점을 찍어요. 그러니까 점을 그럼 어떻게 찍어요? 무슨 점을 찍는 건데요, 지금? 그러니까 라인과 수직한 지점, 임의의 지점에 임의의 범위 안에 들어있는 지점을 랜덤으로 찍으면 되죠. 그러니까 지금 직관적으로 생각하는데 저는 지금 계속 풀어서 얘기를 하자는 거예요. 라인과 수직한 지점이 먼저예요? 점이 먼저예요, 지금? 라인이 있고 10개의 점을 찍는데 당장 찍으려면은 뭐가 필요해요? 그 점을 찍으려면은. 라인과 수직한 지점이 어딘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서부터 얼마만큼 떨어지느냐를 또 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가 제일 먼저 예? 라인의
그렇죠. 라인 위에 어디에 먼저 10개를 찍을 것인지를 정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부터 얼마만큼 떨어질 거냐 그게 이제 있어야 되겠죠. 예. 그렇게 이제 두 순서가 있잖아요. 제일 처음에 라인이 어떤 라인인지는 아니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그릴지를 정하고 그 위에 10개를 어디에 찍을지를 정하고 라인 위에 있는 점 10개를 찍은 다음에 거기서부터 얼마만큼 벗어나는 점을 찍을 것인지를 정해야겠죠. 자, 그래서 이제 제가 몇 개를 좀 적어놨어야지. 라인을 우리가 이렇게 정의하기로 했죠. 그래서 함수를 하나 정의를 합시다. 얘는 이제 어떻게 말하면 일변수 함수죠. t float 64에서 64로 가는 건데 얘는 이제 값을 반환하는 게 d 그러니까 여기 잠시만요. line.d 이제 라인 안에 있는 필드 d 값에서 math.sin 이게 좀 식이 길어지니까 그냥 변수를 하나 쓸게요. 여기다가 line.d 곱하기 math.sin line.theta 하고 플러스 t 곱하기 math.cosine 하고 line.theta 이게 이제 x고요. y는요. line.d s. 마이너스 하고 cosine line.theta 플러스 t 곱하기 s.sin line.theta 그 다음에 여기는 x, y. 자, 여기 우리가 이제 뭐 f라고 쓰면 너무 일반적이니까 l이라고 쓸게요. 예, 이게 이제 우리 라인을 매개화하는 방정식이고 여기서 t의 범위를 정하는 게 라인의 범위를 정하는 거겠죠. 예, 정확히 말하면은 이제 t의 범위를 굳이 정할 필요 없고 이제 t의 값을 랜덤하게 10개를 찍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t라는 매개 변수의 값이 결국에는 그 라인 위에 있는 점의 위치를 결정을 하니까요. 그렇죠? 자, 그러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할 거예요? 일단 뭐 상한, 하한을 한번 정해 봅시다. t의 하한을 얼마나 할까요? 마이너스 10? 상한은? 하한, 상한이 있어야 되잖아요. 마이너스 10에서 10? 네, 그 정도 해봅시다. 자, 그러면은 일단 TA라고 할게요. 얘는 10개를 만들어야 되니까 make 하고 float 10개 하고 for i는 0부터 10까지 TAI에다가 이제 랜덤하게 찍읍시다. 이것도 마이너스 10에서 10까지 찍어야 되는데 우리가 쓸 수 있는 랜덤 함수는 0에서 1까지밖에 랜덤하게 못 만들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마이너스 10에서 10 사이의 랜덤 함수를 만들려면은 예, 그렇죠. 이제 우리가 20은 인티저니까 안전하게 플롯형으로 바꾼 다음에 플롯 64 빼기 10 하면, 그러니까 곱하기 20 하면 마이너스 20에서 0에서 20 사이에 랜덤 함수가 랜덤 값이 나올 건데 이제 시프트를 했으니까 뺄 때도 참 안전하게 64. 랜드죠, 참 미안합니다. 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가 수직으로 얼마만큼 떨어지냐 이게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사실 수직으로 얼마만큼 떨어지냐를 계산하는 거랑 그냥 우리가 x 방향, y 방향으로 얼마만큼 떨어지냐 두 번 계산해서 더하고 빼고 하는 거랑 똑같잖아요. 그런 식으로 할게요. 그래서 지금 L은 이따가 쓸 거고 여기다가 저장을 할 때 X랑 Y를 저장을 할 건데 자 일단 요 TA 값들을 각각 이 라인에다가 집어넣고 나오는 실제 이 라인 위에 있는 점의 XY 좌표를 가지고 봅시다. 그러면은 얘를 이제 XY라고 할게요. L of TA I가 되겠죠. 자, L이라는 요 이제 내부에서 정의된 함수예요. 얘는 이제 두 개의 원소를 가진 어레이를 반환을 해요. 그러면 XY 두 개가 들어올 거고 이제 첫 번째 들어온 게 X 값이죠. 자, 여기에서 적당하게 이제 우리가 에러를 만들어내는 거죠. rand float 64.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크기가 1인 최대 1까지의 0에서 1까지니까 얘를 빼기 0.5를 해서 마이너스 0.5에서 0.5까지 에러가 나올 수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y 같은 경우도 똑같이 rand float 64 마이너스 0.5. 그런 다음에 이 값을 우리가 xy에다가 넣을게요. 자, 그럼 일단은 아무 문제는 없어요. 일단 한번 다시 쭉 봅시다. 자, 우리가 new sample만 건드린 거예요. S는 그대로 똑같이 만들었고, 이제 샘플 데이터를 만들 때 일단은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은 이 측정 값에 오류가 난 거는 원래 값에서 얼마만큼 x, y 오류가 났기 때문이니까 우리가 원래 값이 어딘지를 이제 샘플링하고 거기서 오류를 발생시켜서 이제 스캐터 데이터를 만드는 게 빠르겠죠. 그래서 이제 이 원래 값을 찾기 위해서 라인에 10개의 점을 찍어야 되는데 그 점을 찍으려고 실제 라인의 파라메트릭 이퀘이션을 썼어요, 여기에. 라인이라는 이 샘플 라인은 그냥 D와 세타 정보만 갖고 있는 거니까 그걸 가지고 우리가 X, Y의 매개 함수를 설정을 한 다음에 그거를 반환하는 함수를 만들었어요. 여기서 D sin 세타 플러스 T 코사인 세타예요. 마이너스 D 코사인 세타 플러스 T 사인 세타. 그 다음에 이제 TA는 여기에 10개의 점을 찍을 위치를 저장하는 변수예요. 그래서 얘를 이제 마이너스 10에서 10 사이의 랜덤 값으로 지정을 했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서 i는 또 이제 그 랜덤 t 값에 대해서 우리가 샘플링한 실제 데이터를 그러니까 원래 데이터를 실제 데이터처럼 이제 오류를 임의로 발생을 시켜가지고 만든 거죠. XY에서 이제 실제 원래 데이터가 있으면은 이제 X랑 Y는 이제 실제 데이터처럼 만들기 위해서 내가 오류를 이만큼 랜덤하게 만든 거예요. 그거를 S라는 스캐터 데이터의 I 번째 값으로 배열로 지정을 했어요. 그래서 리턴을 한 거예요. 자, 일단 되나 봅시다. 이렇게 나오죠. 잘 되는 것 같죠? 일단 보시면 제가 생각했던 것만큼 막 오차가 크지는 않은데 뭐 어쨌든 라인으로는 안 나오니까 자, 요걸 갖고 우리가 이제 리그레션을 한다고 합시다. 이제 뭔가 들어와야 되냐? 이제 얘는 좀 접어 놓을게요. 얘도 일단은 접어 놓을게요. 리그레션을 해야 되잖아요. 저 D랑 세타를 찾아야 된다고. 그렇죠? 일단 요 변수를 좀 지정을 할게요. ABXY. 원래 대문자로 뭔가를 지정한 게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니라 가지고 제가 문자로 저 칠판에다가는 이제 대문자로 썼지만은 소문자로 쓸게요.
자, A 일단 변수를 지정을 합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변수를 지정하는 게 좋은 때가 몇 번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시작하기 전에 뭔가를 딱 정의해 놓고 시작하려면은 명시적으로 이제 처음에 디클레레이션을 하는 게 좋아요. var a b 어쩌라 할까? 또 x를 또 쓰다 보니까 x가 쓰일 것 같아서 걱정이 조금 되는데 일단 소문자로 해보고 안 되면 대문자로 바꿀게요. x a b x y 이런 식으로 해놓고 이제 여기다가 이제 저장을 해봅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저장을 하면은 변수를 디클레이션 하면은 다 0으로 초기화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 전부 다 서메이션이잖아요. 여기다가 이제 각각의 항을 더할 거니까 i는 0부터 a부터 한번 해봅시다. 이제 a는 지금 총 s에 있는 데이터 개수만큼 xi, yi를 곱해서 더하는 거예요. 이제 a에다가 xi, yi s에 있는 i번째 데이터의 첫 번째 값, s라는 i번째 데이터의 두 번째 값을 곱해서 더한다. 다 하고 나면 이제 a에 저가 들어가겠죠. b는요? 제곱 빼기 제곱 해서 더하는 거죠. 제가 제곱할 때 이렇게 쓰는 이유가 우리가 보통 매틀랩 같은 데서 쓰는 요 헷 기호는 제곱이 아니에요. 그래서 안전하게 이렇게 쓰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n 제곱을 하고 싶다 그러면 파워 펑션을 써야 돼요. 그래서 이게 훨씬 더 나아요. 그다음에 c가 아니고 x 같은 경우에는 그냥 더하는 거죠. 첫 번째 것을 y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 것. 자, 그러면 이제 a, b, x, y는 다 저장이 됐을 거고 얘를 계산을 합시다. 얘 두 개. 코사인과 사인에 붙어 있는 이 개수들. 이름을 뭘로 하면 좋을까?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거는 화면을 잠깐 바꿀게요. 지금까지는 그냥 간단하게 했으니까 안 보여드렸지만 지금 우리가 원하는 건 지금 A, B, X, Y는 데이터가 주어지면 쉽게 계산할 수가 있는데 그 계산된 값을 가지고 또 계산된 요 두 개의 값을 개수로 코사인, 사인에다가 넣었을 때 0이 되게 만드는 세타를 구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뭔가가 막 복잡해지잖아요. 그거를 지금 리그레션 함수에다가 다 구현을 해놓으면은 그 함수를 읽는 사람이 되게 머리가 아플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그냥 하나로 퉁칩시다. 내가 따로 함수를 짤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세타라는 우리는 결국 세타만 알면 되는 거잖아요. 세타를 저거를 계산할 때 이름을 뭐라고 할까? 함수 이름을 예를 들어서 아니면 조금 더 간단하게 저까지는 계산하죠. 예를 들어서 u u를 우리가 플로트 64에서 2 곱하기 a 더하기 2 곱하기 x 곱하기 y 나누기 len s n이니까 s의 개수죠. 그 다음에 저거는 b 빼기 x 빼기 y 나누기 float 64 len s. 네. 요거 두 개를 그냥 변수로 지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앞에 두 개수를 그냥 배열로 저장을 해놓고 얘를 그냥 집어 넣을 거예요. get setter 그냥 이렇게 할게요. 자, 제가 함수 이름을 시작을 대문자로 안 했어요. 그러니까 얘는 그냥 이 패키지 안에서만 쓰는 함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뭔지는 알 필요 없어요. 그냥 나만 알면 돼요. 내가 짜는 사람만 알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이게 뭐라고 알려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 이건 정의를 아직 안 했으니까 당연히 이제 물결 표시가 나오는데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계속 진행을 해봅시다. 세타를 알면 그 다음 뭐 할 수 있어요? D는 어떻게 계산해요? 제가 까먹고 저기 안 썼는데 지난번 필기할 때 뭐였죠? D가? 필기한 거 없어요? 마이너스 n분의 x? 네. 코사인 세타? 요거였어요? 네. 아,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오케이. 요거라고 하네요. 일단 요거 넣어볼게요. 그러면 이제 틀리면은 이제 계산 다시 하는 거야. 그러면 x 나누기 곱하기 하고 마이너스 y 나누기 이게 뭔가 되게 귀찮네요. 이거 n으로 쓸게요. 이 라지 n을 자꾸 저기 플로트 변화해서 쓰는 게 너무 귀찮으니까 다 n으로 바꿀게요. 아마 보시는 분도 이게 자꾸 라인이 넘어가면 별로 좋지는 않으니까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얘도 n하고 다음에 코사인 세타 됐죠? 그럼 D랑 세타를 알았어요. 그러면 이제 요거를 반환하면 되죠. 우리는 라인만 반환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이 최적 라인이다 라고 반환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까는 그냥 아무거나 반환해야 되니까 샘플 라인을 반환했지만은 이번에는 라인 스트럭트를 반환하면 되죠. 라인 스트럭트는 D가 D고 그 다음에 세타가 세타예요. 자, 이제 문제는 요 get 세타만 계산하면 돼요. get 세타는 파일 하나 만듭시다. get 파일을 만들게요. 이건 그냥 제가 보통 하는 방법인데 뭔가 막 굳이 다른 사람한테 막 설명할 필요 없는 그냥 계산 함수들을 만들어 놓고 다 때려 넣는 그 파일 이름을 보통 get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뭐 좋은 방법인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뭐 제가 편하게 하려고 보통 이렇게 해요. 그래서 펑션 get 세타 하고 여기에는 저 코사인 사인 앞에 붙는 요 개수가 배열로 들어오는 거였죠. 이름은 그냥 u로 똑같이 통일을 할게요. 얘는 이제 배열의 to float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반환해야 될 것은 세타 값 하나니까 여기다 이제 반환을 할게요. 자, 그러면은 이제 뭘 해야 되느냐? 이 get 세타는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어디 갔어? get 세타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u0 cosine 2 세타 u1 sin 2 세타는 0일 때 우리가 세타가 뭐냐 라는 것만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할까요? 재현이 혹시 아이디어 있어요? 아까 탄젠트 하면은 이제 문제가 0에서 2분의 파이 0에서 2분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서 2분의 파이까지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한 가지 뭐 그 범위 안에서는 가능한 거니까. 네. 거의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은데 혹시 이제 U0랑 U1을 이제 사인, 코사인 이런 식으로 치환을 해가지고 삼각함수 공식을 쓰자는 뜻이에요? 네네. 뭐 그런 식으로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일단은 지금 U1, U0는 크기 제곱 합이 1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1로 맞춰 봅시다. 그러니까 이걸 나누기를 U0 제곱, U1 제곱으로 하면은 자, U0 제곱, U1 제곱, 코사인 2세타 그 다음에 U1 나누기 똑같이 하면은 자 얘랑 뭐 예를 들어서 얘를 V1 제로라고 하고 얘는 V1이라고 합시다. 제곱해서 더하면 1 되죠. 제곱해서 더하면 무조건 세타로 매겨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V0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사인이라고 할까요? 뭐 코사인이라고 할까요? 코사인이 좋을까? 난 사인으로 하고 싶어 근데 개인적으로는 사인 phi 그다음에 V1은 코사인 phi 뭐 이런 식으로 했다고 합시다. 일부러 마이너스 붙였어요. 왜 마이너스 붙였냐? 이게 무조건 성립을 해야 되거든요. 이게 무조건 성립하는 phi를 찾으려면은 내가 이렇게 내가 phi를 매개화 시켰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 여기다가 식을 집어넣었을 때 최종적으로 마이너스 사인 phi 코사인 2세타 플러스 코사인 phi 사인 2세타는 0이라면은 이 phi가 뭐가 되면 돼요? 네, 그냥 2세트 하면 되잖아요. 이거면 그냥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만족하는 phi를 찾으면 거기다가 반으로 나누기만 하면 세타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 식을 푼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쉬운 방법은 매틀랩에 이제 지정되어 있는 뭐 이제 어떤 함수들을 사용을 하면 좀 쉽게 갈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직접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사인도 코사인도 아크 사인, 아크 코사인이 있죠. 아크 사인 범위가 어디부터 어디까지예요? x가 어디까지예요?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세타는? 맞나 이거? 반대로 이제 거꾸로 그린 것 같은데? 이렇게 되죠. 세타는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서 2분의 파이까지. 그 다음에 코사인은요?
마이너스 1? 이게 이제 코사인 인버스의 정의역은 이제 코사인 값이 되겠죠. 예. 어떻게 되지? 잠깐만요. 아, 그렇지. 여기 이게 이렇게 되겠죠. 정의역은 마이너스 1에서 1까지고 세타는 0에서 파이까지. 이렇게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x, y 값이 이제 1, 2, 3, 4분면에 이렇게 있는데 만약에 1, 2, 4분면에 있으면은 1, 2, 4분면에 있으면 그냥 코사인 인버스 하면 바로 나오죠. 그렇죠? 왜냐면 세타 값이 0에서 파이까지는 커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1, 2, 3, 4가 있으면은 만약에 (1, 2, 4분면에) 있으면은 코사인 인버스를 쓰고 그 다음에 아니면 사인 인버스를 쓰고 싶으면은 1 또는 4, 4분면에 있는지를 확인하면 되겠죠. 저는 그냥 1, 2, 3, 4로 순서대로 하다 보니까 그냥 1, 2 있으면은 코사인 인버스 쓰면 되고 만약에 3 또는 4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러면 그냥 코사인 인버스 쓰면은 값이 실제 이 세타 값이랑 얼마만큼 차이가 나서 나오죠? 파이만큼 차이 나서 나오죠. 그럼 파이만큼 더해줘야 돼요? 빼줘야 돼요? 더해줘야 되죠. 뭐 대충 이런 식으로 할게요. 아니면은 탄젠트로 써볼까요? 탄젠트가 더 좋을 것 같아요. 탄젠트 역함수로 해도 되기는 돼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때는 이제 y가 0일 때를 또 따로 해줘야 되거든요. 처리를. 그래서 일단은 이 방법으로 해볼게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지금 V0, V1이 동시에 0만 아니면은 항상 계산은 되거든요. 자, 그러면 돌아가서 norm은 U0 플러스 U1의 스퀘어 루트죠. 스퀘어 루트 하고 이제 V를 이제 새로 지정을 할 거예요. V는 make 그냥 씁시다 바로 to float U0에서 norm 나는 거 U1에서 norm 나는 거 잘못 썼죠? 그래서 import message 해주고요. 자, 근데 이제 우리가 뭔가 나누기 할 때 이 에러가 나올 수 있잖아요. 0을 나누면 에러가 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norm이 0이다. norm이 0이다. 그러면은 패닉하면서 이런 메시지를 띄우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디서 에러가 났구나. 만약에 이런 메시지가 뜨면서 뭔가 함수가 끝났다.
그러면은 뭐 내가 어디서 나는지 에러가 나는지 알 수 있겠죠. 근데 지금 보시면 is zero라는 게 제가 따로 지정을 할 거예요. 왜 이렇게 쓰냐면 인티저가 0인지 아닌지는 그냥 논리 연산으로 알 수 있어요. 근데 이제 플로트가 0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으려면 사실 플로트는 그냥 실수값이기 때문에 딱 0은 존재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어떻게 쓸 거냐면은 function is zero. 제가 또 is에 세 문자 썼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 함수 외에는 안 쓸 거라는 뜻이에요. 이제 f float 64 하고 얘는 이제 true false만 가능한 거기 때문에 만약에 이 absolute value 값이 내가 지정한 마이너스 뭐 10, 그러니까 10의 마이너스 10승보다 작으면은 그냥 0이라고 칠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저는 지정을 할 겁니다. true. 그리고 그렇지 않다면은 false. 됐어요. 자, 이제 V를 했으니까 저걸 이제 계산을 해봅시다. 지금 y 값이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이제 바꿔야겠죠. 자, if v1이 양수면은 그러니까 1, 2, 4분면에 있으면은 이제 return mass. 자, 다행히도 mass에는 arc 코사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사인이니까 이렇게 하면 x 값이죠. u0. 그다음에 아니라면은 mass.arc 코사인 하고 u1 한 다음에 플러스 파이 더해주기. 됐죠? 그러니까 리턴이 되면 그 상황에서 이제 그 함수가 끝나기 때문에 제가 굳이 if else 리턴으로 끝날 경우에는 else를 안 붙여도 돼요. 그러니까 이게 아니면 무조건 이렇게 가는 거니까. 자, 맞다. 이제 여기에서 나누기를 해줘야 되죠, 참. 나누기. 아니면은 그냥 요거는 그냥 세타만 바꾸는 거니까 제가 아까 여기서 get 세타에서 나온 값을 반으로 나눌게요. 이래도 되죠? 여기 뭔가 노란색이 떴는데 그렇게 하면 되는구나. 더 간단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을 그냥 제안을 해주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이제 논리 결과니까 이렇게 쓰면 된대요. 그러니까 작으면 true, 크면은 false, 크거나 같으면 false. 그냥 바로 반환이 되게. 자, 일단 지금 아무것도 제가 실행을 하면은 결과가 안 나올 거예요. 왜냐면은 이제 그래프를 하는 거는 라인 그래프는 안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라인 그래프만 마지막으로 해보고 결과를 봅시다. 자, 이제 그래프를 하려면은 좀 이제 우리가 D랑 세타만 알고 있으니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그릴지는 우리가 정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일단은 이제 그런 최적화는 좀 이따가 하고 그냥 마구잡이로 그릴게요. 이제 아까 봅시다. TA 같은 경우에 TA라고 할 필요도 없지. T의 범위를 아까 마이너스 10에서 10으로 했으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할게요. T를 봅시다. float 64 마이너스 10, 10로 해놓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라인 그릴 때 그 함수를 조금 썼었는데 얘를 좀 갖다 붙일게요. 어디 갔지? 요거 할 때 썼었죠. 샘플 할 때 썼었죠. 얘를 좀 참고를 할게요. 요 함수식 어차피 필요하니까 여기 쓰고
우리가 필요한 게 첫 번째 이 t 값의 값이랑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t 값의 값이 필요해요. 그러면 이제 그걸 넣어가지고 라인 매개 함수에 넣고 x, y 값을 이제 반환을 하는 거잖아요. 이제 그걸 가지고 뭘 해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어떤 플랫에다가 라인을 그릴 때 시작점과 끝점을 그리면 되잖아요. 라인 생성이 되잖아요. 그거를 그릴 거예요. 그러면 포인트는 플러터 x, y. 자, 이거는 이제 점이 두 개밖에 없으니까 바로 지정을 할게요. 그게 뭐냐면 얘 같은 경우 x 같은 경우에는 lt0 하고 얘는 0. 그다음에 y 같은 경우에는 lt01. 그러니까 t0를 넣고 나온 값의 첫 번째 배열, 두 번째 배열. 그게 x, y 값이잖아요. 그다음에 xlt1 을 넣고 나온 첫 번째 값. 두 번째는 t의 두 번째 값을 넣고 나온 두 번째 값. 이제 이걸 가지고 라인을 잠시만요. 왜 여기 no new L을 내가 썼나요? 아, 라인을 여기 썼구나. 그러면 요거를 요거를 라인으로 바꿀게요. 요걸 라인으로. 왜냐면 여기에 라인을 썼거든요. 그러면은 플러터 됐고, 플러터는 제가 임포트를 안 해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포인트 됐고, 그다음에 라인을 썼지. 라인이 아니라 LD라고 쓸게요. error flutter new line 를 포인트해서 생성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 그린 거잖아요. LD. 에러 핸들링을 해줘야겠죠. 닐이 아니라면은 패닉. 이제 플러터를 자동으로 임포트를 못하니까 제가 여기다 써줄게요. 네. 조금 시간이 지나야 되네. 이게 왠지 모르겠는데 그냥 이 세이브를 직접 눌러줘야 뭔가 오토 컴플릿이 되더라고요. 여기서 to float 왜 안 썼다고 되지? 여기 썼는데 t0 t to float minus 10 10 0 L function 잠깐만요. 이거 잘못 썼구나. 여기서 펑션이니까 배열이 아니니까 가로로 써야 되죠. 가로로 쓰고 여기서도 괄호로 쓰고 T0을 넣고 첫 번째, 그렇죠? T0을 넣고 첫 번째. 네. 그러면 이제 에러가 없죠. 그러니까 L은 함수니까 요 실수 값을 넣어야 되니까 가로를 써야 되고, 나온 결과는 배열이니까 꺽쇠를 써야 되죠. 자, 일단은 이러면은 뭐 라인은 잘 그려졌어요. 결과 잘 되는지 보고 다시 한번 돌아와서 보여드릴게요. 자, 에러가 나는데 라인 그래프에서 34 네 번째 줄 여기서 무슨 에러가 났나? non data point라는 에러가 났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PT 포인트에 들어있는 데이터가 new line을 통해서 나온 게 데이터가 없다는 뜻인데, 잠시만요. 지금 t가 마이너스 10에서 10까지 라인에서 라인 D, 라인 세타를 받아가지고 XY를 해서 리턴하는 거니까
저 한번 프린트를 해볼게요. 디버깅 하는 것도 한번 보여드리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뭔가 LT0 그 다음에 LT1 이 부분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네. 여기서 다시 한번 해봅시다. Go build. 빌드는 됐어요. 이제 이게 난으로 나오거든요. 요 값이, 이 두 개의 값이. 한번 봅시다. 지금 육식 자체는 아까 제가 썼던 거니까 틀리게 나올 수가 없는데 t 값이 제가 지정을 조금 잘못했을 수도 있어요. 자, 일단은 혹시 모르니 이것 때문일 수도 있으니까 제가 억지로 형변환을 해볼게요. 아니 이게 아니고 괄호 여기서도 난 데이터 나오는데 이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플로트 변환 때문에 안 되는 건 아니고 10에서 10은 맞는데 t의 제로 이거 한번 볼게요. print ln t 제로 얘도 한번 봅시다. 0으로 해야 되는데 마이너스에서부터 해야 되죠. 일단 실행을 시켜 볼게요. 10이 나와야 되거든요. 10은 나왔어요. 10은 나왔는데 L에다가 집어넣으니까 난 값이 나왔단 말이에요. 뭐 잘못한 게 있나요? 라인이 제대로 됐는지 한번 볼게요. 그러면 라인이 제대로 지정이 되어 있나 한번 볼게요. 우리가 라인을 넘겨받을 때 그게 잘못 나왔을 수도 있죠. 라인의 D 세타가 난으로 나왔네요. 그게 문제네. 그럼 라인으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그러니까 이걸 그래프를 그릴 때 이제 우리가 라인을 리그레션에서 받았잖아요. 그래서 스캐터 리그레션 한번 다시 가보죠. 여기서 D랑 세타를 구했는데 얘가 이제 문제라는 거죠. 지금 D가 난값이 나왔단 말은 X랑 Y가 제대로 돼 있다면 N이 문제거든요. N 한번 다 볼게요. 아까 라인은 문제가 없었어요, 사실. 이거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스캐터가 문제예요, 지금. 여기까지 해보고 시간 되면 제가 끝날게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봅시다. 고빌드가 안 됐네. 임포트를 안 해서 지금 에러가 났어. 했는데 안 써서 에러가 났어요. 다시. 지금 요 n이 왠지 잘못됐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x가 지금 나누는 게 n밖에 없거든요. 보시면 이제 위에 보시면 n은 10, n은 10으로 나왔고 d 값이 지금 난이 나왔으니까 d 값에서 문제가 생겼을 텐데 세타에서도 문제가 생길 수 있군요. 세타도 한번 볼게요. 세타를 한번 볼게요. 세타가 왠지 난이 나왔을 것 같아요. 세타가 난이 나왔네요. 그렇죠? 세타 난값이 나왔어요.
get세타에서 뭔가 문제가 있었겠죠. get세타를 한번 봅시다. 놈에서 요거는 안 떴으니까 놈은 0이 아니고 v를 지정을 했는데 v에서 아크 코사인 u가 아니고 v잖아. 그쵸? v로 했어야 되잖아. u로 하니까 당연히 안 되지. u는 1보다 클 수도 있잖아요. 그쵸? go build. 오케이. 이거는 이제 n값이에요. 뭐가 나왔어요. 아까 안 고쳐서 나온 거예요. 근데 뭐가 안 맞네. 망했죠? 이제부터 시작이죠. 이제 수식이 잘못됐든지 코딩이 잘못됐든지 둘 중에 하나가 잘못됐겠죠. 자, 여하튼 이제 그리는 건 다 했어요. 아까 스케터 함수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그래프 함수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그래프에서 지금 잠깐만 이것도 지울게요. 거의 다 끝났습니다. 그래프에서 우리가 라인 그래프죠. 아까 스캐터 그래프는 보여드렸고 라인 그래프에서 t의 범위를 사실은 이제 임의로 -10에서 10까지 했는데 이제 이것도 데이터 범위에 맞게 우리가 찾아야 되죠. 어쨌든 찾았다 치고 그림을 그려야 되는 건 라인의 끝점 두 개를 포인트로 지정을 해가지고 이제 그거를 플러터의 뉴 라인으로 이제 넣으면은 이제 우리가 라인 데이터가 나오겠죠. 플러터에서 쓰는 라인 데이터가 나오겠죠. 그거를 이제 인풋 받은 플롯 포인터에다가 add를 시켜 놓으면은 그 안에 저장이 되겠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진행을 하는데 무언가가 잘못됐을 수 있으니까 이제 우리가 계산한 게 맞다면은 이거가 제대로 들어갔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 다른 것도 한번 다시 체크를 해 봅시다. 오늘 일단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사실 우리가 이거는 수식으로 정확한 값을 찾으려고 계산을 한 거잖아요. 이제 뭘 하고 싶냐면은 그냥 임의의 어떤 값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임의의 어떤 라인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조금씩 맞춰가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자고요. 그레디언트 개념을 사용을 해서 어떻게 하면은 D랑 세타를 조금씩 어떤 방향으로, 그러니까 어떤 모양으로 변형을 해야 이게 점점점 이 원래 데이터에 맞춰가는가, 그거 계산을 하는 거를 좀 해볼게요. 네, 오늘 고생하셨고 화요일에 뵙겠습니다. 아쉽지만 화요일이 수요일이 아니라서 화요일에 보겠습니다.